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APR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 초반에 좀 터진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그 많은 거래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죠. 그죠?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APR을 무조건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APR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뷰티 디바이스 쪽, 이쪽이 좀 강력하게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APR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중요한 매출표가 될 겁니다. 이쪽이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먼저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할게요. 제가 차트를 먼저 보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먼저 이 종목 왜 괜찮은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집중해서 체크해야 되는 이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좀 가볼 겁니다. 분기 보고서 가보면은 여기서 먼저 뭘 칠 거냐면은 매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쳐볼 거예요. 자, 매출을 딱 검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당사의 주력 제품인 홈 뷰티 디바이스의 기술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뷰티 디바이스 밸류체인 내재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출시 때 제3자의 의존성을 줄이고, 기업이 기획하고 개발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까지 직접 관리를 통해 원가 재고 관리 유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라고 좀 하고 있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산부터 어떻게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 마진율, 즉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중간에 떼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제품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제품이 많이 팔리면은 뭘 할 수 있어요? 규모의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제가 좀 더 뒤쪽에서 규모의 경제 쪽에서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먼저 일단 이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내가 이 A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홈뷰티 집에 쓸 수 있는 거, 뭐 레이저 토닝 관련돼서 이런 좀 만들었다. 자, 이 레이저 토닝 성능이 뭐 타사 B 제품이랑 비교해서 뭐 할 수 있다? 좀 비슷할 수 있다. 레이저 토닝 여기서 타사 B에서 만드는 이 제품이랑 APR에 만든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하면은 뭐가 된다? 가격 경쟁이 되죠. 가격 경쟁. 이 레이저 토닝 자체 제품들의 판매량이 높다라고 했을 때 물량을 굉장히 많이 찍어낼 수가 있겠죠. 물량을. 이 B사는 뭐 1000개를 찍어내서 뭐 개당 30만 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APR은 이 10,000개를 찍어내서 개당 27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10% 싸게 팔 수 있다. 근데 인지도는 APR이 높고 가격도 APR이 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APR 쪽으로 다 쏠려오겠죠. 그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밸류 체인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자, 여기 보면은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이라는 게 있죠. 홈뷰티 디바이스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의 내용, 기타 참고사항, 그죠? 각 사업 부문별 현황을 좀 참고하면 된다라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복사해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읽어보면 되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피부 미용기기 산업의 특성이 나오죠. 자, 홈 뷰티 기기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뷰티 기기를 말한다. 주로 피부 관리, 헤어 스타일링, 몸매 관리 등과 같은 뷰티 관련 목적의 홈 뷰티 기기를 모두를 포괄합니다 라고 좀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분이 딱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 이거 성장성이 그렇게 큰가?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돼요. 헤어 스타일링. 여기 뭐가 있죠? 다이슨 드라이기 있죠. 엄청나게 판매가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산업의 특성이다. 이 피부 미용 기기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사용만 제대로 가능했을 때, 그러니까 효과만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큰 매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좀 다이슨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홈 뷰티 기기는 전문적인 뷰티 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좀 이따가 이 APR의 홈 뷰티
기기 가격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가격대가 20만원에서 40만원대입니다. 근데 저는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피부과를 갔을 때 거기서 사용되는 거 있잖아요. 뭐 루트로닉이라고 아실 거예요. 루트로닉. 최근에 사모펀드가 몇 조의 인수해 갔죠. 자진상폐를 했습니다. 자진상폐. 자진상폐가 뭐냐면은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 근데 이거를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서 전부 다 사가는 거예요. 주식을. 그럼 7만 원 들고 있던 사람 몇 프로 이득이요? 80% 이득이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에서 12만 원에 사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피부 미용 기기인 루트로닉을 비싸게 인수해 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시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어쨌건 걔네들의 가격이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 그리고 뭐 30만 원 막 이런데 사실 이 뷰티 기기가 20에서 40만 원인데 요걸로 정말로 엄청난 효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의문. 근데 진짜 효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이러한 뷰티 기기들은 뿌리고 바르는 화장품만 사용하자니 효과가 부족하고 피부과를 방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즉 뷰티기기와 화장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홈뷰티기기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과에 가서 30만 원 쓰자니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만 바르자니 부족하고 이걸 결합한 게 뭐다? 홈 뷰티 기기다. 앞으로 화장품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이러한 의료 기기 쪽도 같이 결합한 회사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이따가 이 APR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과 뷰티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적용 영역이 얼굴부터 바디, 두피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군이 확장되고 각 제품군별 디바이스의 가격대는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다양한 고가의 올인원 제품에서 하나의 기능에 초점을 둔 저가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은 의료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매출이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뭐예요? 앞으로 성장성 굉장히 크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읽어볼게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정용 홈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에 발맞춰 여러 뷰티 업계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LED 마스크 등 가정용 홈 에스테틱 기기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이전에는 홈뷰티 디바이스가 커버하는 시설 범위가 제모, 진동을 이용한 클렌징 기능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고주파와 접속 초음파, 미세전류 LED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탄력, 주름, 개선, 리프팅, 모공 관리 등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술을 커버하는 기기들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을 저는 이유는요, 이 영상을 처음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찍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미 APR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 백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제 눈에 띄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자, 산업의 성장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좀 중요하겠죠. 전년 동기 80에서 300%가량 증가하였다. 그죠? 집에서 사용 가능한 이러한 제품들이. 자, 산업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자, 홈 듀피 디바이스 시장은 얼굴에서 몸으로의 시술 적용 범위 확대, 낮아진 시술 비용, 고령화로 인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 증가. 제가 좀 이따 요거 고령화에 대한 안티에이징. 제가 옛날부터 피부 미용 쪽이 정말로 크게 발전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효과가 즉각적이면서 동시에 회복 기간이 짧은 시술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의 이유로 구조적인 성장 추세이다. 자, 구조적인 성장 추세요. 구조적인 성장 추세. 그러니까 경제가 조건 나쁘건 간에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피부 미용 같은 회사들이 좀 우리나라 피부과나 진출한 데가 2000년도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좀 출시가 많이 됐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출시가 됐죠. 그러면은
20대,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 50대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내가 40, 50대인데 이게 지금 내가 100만 원을 써서 정말 이게 개선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안 쓴 사람도 많을 거고, 야, 나이 먹었는데 뭐하러 쓰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봅시다. 지금의 이때의 40, 50대는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의 20, 30대들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거 한 달에 한 번 30만 원, 40만 원 관리한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30대, 40대, 50대가 가서 지금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미래에 과연 요거를 안 쓸까요? 쓸까요?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20, 30대보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 구조적인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2030년도, 40년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때는 뭐 30대가 주충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40대, 50대가 되고 수요, 새로 들어온 또 20대들도 있을 거고 수요층이 점점 넓게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관리를 좀 받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정말로 이 20만 원, 40만 원짜리가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폭발적인 성장성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APR의 매출 구조가 그죠?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글로벌 수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증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따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미용 선호도가 외곽적 수술에 비해서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은 최소 침습, 비침습, 피부 및 신체 구멍을 관통하지 않는 것 시술로 변화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침습 시술은 피부 절개가 없는 시술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고주파 초음파 기계와 같은 리프팅 기계를 활용한 시술로 있습니다. 최소 침습은 최소한의 침습을 통해 요거 좀 굉장히 요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살짝만 좀 내려와서 볼게요. 또한 최근엔 혁신적인 AI와 AR 기술이 만나 뷰티테크라는 세대의 마켓을 등장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앱을 통해서 그죠? 앱을 핸드폰 앱을 통해서 내 피부 미용 기기를 내가 쓰고 내 피부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플로 볼 수 있다란 이러한 장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차세대 MZ세대에 맞춘 여기 있네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좀 나와 있죠. 자, 읽어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자, 2023년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보다 넘어설 거다. 뭐가? 홈 뷰티 기기 자체가. 그러니까 APR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 글로벌 미용 기기 시장보다 그죠? 미용 의료 기기 시장보다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 홈 뷰티 기기로. 그러니까 지금 APR의 성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 쪽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100만 달러잖아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00억 달러, 8조 얼마예요? 80억. 와, 80조죠? 거의 100조? 100조 시장. 2029년도 100조 시장이라는 거예요. 100조 시장. 엄청난 큰 성장성을 보여주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러한 부분도 읽어보면 되고 굉장히 좀 길긴 한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홈뷰티 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북미 시장이 40%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뭐예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30%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봤을 때
미국 시장과 이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어떻다? 앞으로의 매출의 실적과 영업이익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좀 넘어와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내가 중국이 싫다 했죠. 미국이라고 좀 검색을 해볼게요. 미국. 먼저 우리가 미국 검색하기 전에 이 매출표를 좀 보겠습니다. 매출 및 수주사항. 제가 아까 내수에 그치지 않고 뭐 하고 있다? 자, 수출도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수출 쪽에서 큰 성장성. 자, 이걸 보면은 미국 쪽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딱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잘 보세요. 글로벌로는 지난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6개 국가에 순차적으로 출시 후에 2020년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과 미국에서 2배 이상 성장을 거두었다. 아까 제일 큰 시장 어디요? 북미 시장. 어디입니까? 미국 시장이 40%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다? 앞으로 강력한 성장성 기대된다. 이 부분 알고 가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선전이 더해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신규로 진출하였다. 무슨 말이죠? 동남아 시장도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APR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다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매수 타점 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 드리고 제가 목표가는 따로 설정을 해드릴 텐데, 먼저 매수 타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R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첫날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다? 눌림목이 좀 발생이 됐고, 그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차트가 이탈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매출 또한 우리 실적을 좀 봤을 때, 자, 이번에 장 끝나고 나왔어요. 매출액 또는 손익규모 30% 이상 변경됐다. 자, 당해 매출 같은 경우는 31%, 그죠? 1,200억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성장성, 165%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 영업이익 자체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마진율이 20%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도 20%가 남았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시간에 어떻게 됐다? 시간에가 좀 주가가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시간의 주가가 어떻게 됐다? 4%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서 사야 되냐? 당장 사도 되냐? 아닙니다.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이 31만 원 구간에 단기적인 매물대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월요일에 만약에 밀렸다고 할 경우에 28만 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뚫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추격 매수 안 되고요. 위에 구간 33만 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33만 원 구간 돌파했을 때 매수가 들어갈 거다. 왜 그런 거냐면은 잘 보세요.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려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33만 원 넘어간다고 했을 때 33만 원까지 물려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뭐 했다? 다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받아서 올라갔다. 무슨 뜻이에요? 세력들은 이 물량을 받아서까지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33만 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29만 원 내지 30만 원 부근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이나 혹시 아닌 추가 매수 타점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APR이라고 세 글자 아니면 한글로 APR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되는지 확실하게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설정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보호예수 물량을 좀 봐야 돼요. 보호예수 물량. 요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발적 의무부여 주주가 있는데 하나비욘드 파이낸스 펀드 57인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개월 뒤에 얼마가 나와요?
87만 주가 나와요. 87만 주가. 그죠? 87만 주의 물량이 나온다. 1개월 뒤부터. 그러면은 유통되는 주식의 11%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 그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겠죠.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얘네들이 지금 먹는 거를 더 배 터지게 먹기 위해서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요걸 좀 볼 수 있겠죠. 자, 밸류 1조 넘보는 메디큐브 FI 잭팟이 좀 터졌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투자 원금 대비 10배 수익을 좀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볼 거예요. 하나벤처스나 신한벤처 투자즉 대무적 투자들의 투자 회수 엑시트도 커지고 있다. 기대감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오를지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한 달 후에는 일단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추후에 이 기업의 진짜 몸값은 1년 뒤에 시장에서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부터 2, 3주 기간을 잡아두고 최고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부근에서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호해수 물량이 얼마 나온다? 80만 주 정도가 나온다. 좀 많은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AP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매수해보고 싶다, 타점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번호 있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010-9201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APR, 그죠? APR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이번에 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APR이라고 남겨주시고 목표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이 명품 차트 분석, 명품입니다.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랑 그리고 매집주 이런 거 나눠드리고 있어요. 근데 스윙주 같은 경우도 제가 엔캠이랑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100% 수익률을 좀 얻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채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돼요. 정말 다 영상을 찍어서 100% 수익이 난 겁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 영상에 남아 있어요. 매집주도 MDS 테크라는 종목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 요것도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요게 뭐냐면은, 자, 스윙주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에도 한번 익절했고 2월 23일에도 거의 90% 수익률이죠. 다다르고 익절했어요. 그리고 야스라는 종목 진행 중인데 수익 중이고, 엔캠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수익 중이었다가 좀 빠졌고요. 제이시스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추천 나간 거는 8,400원 정도, 거의 본전 구간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좀 나갔고요. 1,400원 들어갔다가, 그 카나리아 주주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MD세크는 일단 6차 매집주였죠. 6차 매집주 요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25%로 마감한 건 아니지만 일단 2분의 1은 정리하고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진행 중인 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밑에 5종목 정도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엔캠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에 한 번 더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대한전선 우리로 요거 지금 제가 스윙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한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거 받아가실 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MD세크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MD세크 요거 3개 보고 제가 스윙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계속 찍어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계속 11월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팩토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드팩토 얼마입니까?
자, 제가 어디서부터 영상까지 찍어드렸어요? 밑에 구간. 자, 여기죠. 이 구간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렸다. 7,000원대 그리고 6,000원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 완벽하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다시 눌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죠?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리고 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원 몇 프로입니까? 40% 주가 올라갔었죠. 요거 잠깐만 또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차 매집주 후보로 드린 거고 매집주에는 안 들어갔으면 올랐기 때문에 스윙주를 좀 드렸었죠. 1월 25일에 오픈AI와 SK 협력설 6차 매집 후보로 좀 드렸었고요. 1월 25일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월 25일 어디죠?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밑에 구간 그죠? 정확하게 6,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40% 정도 주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MDS테크 이건 제가 대놓고 드렸던 종목이죠. 사셔라. 수익 날 수 있다. 자,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려서 주가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요거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자, 6차 매집주 요거 2개 드렸죠. 그죠? 큰 흐름을 읽으면 정답이 보인다. 자, 언제 드렸죠? 2월 5일이죠. MDS테크, 제시스 메디칼. 자, 2월 5일 얼마인지 볼까요? 2월 5일 얼마입니까? 주가 정확히 보세요. 종가 얼마예요? 1680원 부근. 그죠? 1680원 부근입니다. 어디까지? 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정도 올라갔죠. 제가 이 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표고 25% 수익률로 마감됐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스윙주 밑에 5종목 더 있거든요. 한번 받아가셔서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성공 확률 굉장히 괜찮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5종목 더 있으니까 스윙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대한전선이랑 우리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2024년도 매집주, 그죠? 바이오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바이오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매약품부터 제주반도체, 그죠? 매드팩토, 레고캠 전부 다 완벽한 승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FDA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을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겁니다.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